그 우리가 형태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 조금 전에 뭘 했느냐? 수렴선들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수렴하는 녀석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했었을 때 여전히 수렴한다는 얘기고, 나머지가 어떻게 될 때 여기 있는 나눠지는 숫자가 분모가 뭐가 되지 않으면 분모가 0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 만약에 수렴하는 녀석이 있을 거고 수렴하는 녀석들이 있을 게 아니라 발산하는 녀석이 있었다고 칩니다. 수렴하는 녀석과 발산하는 녀석을 만약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자, 수렴을 했었을 때 수렴한다.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얘를 정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알 수 있는 형태를 바로 우리는 정형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정형입니다. 얘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할 수 있죠? 정형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정형이 되는데 얘는 수렴하는 게 있고 발산하는 게 있으면 무조건 더하거나 빼거나 했었을 때는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발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얘는 무조건 발산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자, 만약에 수렴한다라고 칩시다. 그럼 수렴한다라고 치면 이항시키면 수렴이끼리 빼는 거니까 발산하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얘는 발산을 한다는 얘기고 얘가 정형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중에 대표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 부정형이 있겠지. 자, 부정형이 있어요. 자, 부정형이 있는데 특히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부정형이 있을 거고, 자, 또 뭐가 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도 있겠네. 그 다음에 무한대 곱하기 0꼴도 있을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0분의 0꼴도 있겠죠. 부정형 자체에 0분의 0꼴도 들어있을 텐데, 자,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우리가 어떻게 최고차항, 그러니까 영향력이 가장 센 녀석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분모의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뭘 나눈다? 분모 분자를 나눈다. 를 통해 가지고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얘가 기본적인 방식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다항식이라면 차수 비교도 곁들여서 할 수가 있어요. 차수 비교야.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고, 차수 비교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작다라고 둡시다.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렴합니다. 어디로?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같게 돼버리면 어디로 수렴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같아. 그러면 최고차 배수비로 가겠죠. 자, 만약에 그게 아니야. 이렇게 된대. 그럼 얘는 발산한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있을 텐데,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나 얘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라는 식조작을 조금 하시면 되겠죠. 유리화 또는 뭐 가장 큰 항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뭐 하면 되겠어요? 묶어내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이 가장 빨리 커지는 항으로 묶어내기를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라고. 다 됐어?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자 얘는요 그냥 통분하시고요. 통분하시고 뭐 인수분해나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나 유리화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면 식조작이 알아서 될 거니까 이런 식조작을 통해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0분의 0꼴은 뭐 인수분해 유리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얘 같은 경우는 맨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나 유리화라는 게 일단 있을 건데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부정형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식조작을 하는 거야. 식조작을 해가지고 뭘 제거한다? 부정형을 제거한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끝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기본 문제 1-1번부터 잠깐 살펴볼게요. 1번부터. 자, 1-1번에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3n 제곱 플러스 2n 빼기 1분의 위에 2n 제곱 마이너스 3n. 자, 뭐 해주면 된다? 얘는 뭐 2차니까 바로 끝나겠죠?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2n 빼기 1분의 n 제곱 플러스 3n인데 얘는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그냥 발산합니다. 발산하니까 무한대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n 세제곱 마이너스 2n 분의 n 제곱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얘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라는 얘기라고. 자, 제일 마지막 봅시다. 마지막에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로그의 자,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귀결이 될 거니까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값이 얼마가 된다? 로그 1이죠. 그래서 로그 1이야. 로그 1이니까 그 값이 0으로 가게 됩니다. 다 됐어요? 로그 1로 가서 0으로 가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에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자 n 세제곱 플러스 얼마분의 2분의 위에 있는 녀석이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쭉 가는 건데 자 우리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이야. 얘 얼마가 되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두 개 더한 걸로 가겠죠. 얼마? 2n 플러스 1로 갑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세제곱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이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랑 k 플러스 1이 가끔씩 있거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뭐시기로 시작하는 거야.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로 가게 되는데 뭐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되느냐는 어차피 수학 1에서 많이 했었던 거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시그마가 두 가지로 쪼개지겠죠.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라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로 쪼개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서로 쪼개지면서 얘가 6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에 n에 n 플러스 1이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묶어내시면 된다? 여기 묶어내시면 되겠지? 얘랑 그리고 2분의 1까지 같이 묶어내시면 됩니다. 2분의 1까지 같이 묶어내시면 자
뭐가 남는데 얘 계산해 주셔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어내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3 남았고 그래서 3분의 2n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 남는 게 뭐다? 더하기 1이죠. 오케이?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얘가 만들어진다. 얘가 만들어지는 거고 자 이제 바로 합시다. 2번 같은 경우에 1번은 그냥 얼마가 돼?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3차고 3차니까 최고차 계수비라서 1분의 누가 된다? 1분의 3분의 1 되니까 그냥 3분의 1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자 n에 얼마?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자 이렇게 두 개씩 곱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두 개씩 곱해 봅시다. 두 개씩 곱해 보시면은 어떻게 되는데? 그렇지.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얼마에? 결국 밑에는 최고차 계수가 얼마가 되는데 2분의 1이고 위쪽에는 3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봅시다. 자, 1-3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루트에 n 더하기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n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보자고. 일단 여기랑 여기가 무한대고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부정역이라서 유리화 시켜주면 되겠지? 유리화 한번 시켜봅시다. 유리화 한번 시켜보면 제곱 빼기 제곱이야. 그래서 분자는 2가 되는 거고 분모는 누가 된다? n 더하기 2 더하기 루트 n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되시죠? 됐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리미트 붙여주시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더라. 이게 얼마다? 0이 되겠죠. 이게 1번입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자 2번에는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에 n 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여기 빼기 n이 돼. 자, 얘 또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계산을 해줬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n이고 밑에 있는 거는 n 제곱 플러스 n의 루트고 더하기 n이 되겠죠. 리미트 붙여주시면 되는 거네. 자, 위에 1차고 밑에 1차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최고차 계수비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자, 3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렇게 되네. 2 더하기 3n 제곱 빼기 n의 세제곱인데 얘 무한대로 가고요. 얘도 무한대로 가는데 힘이 다르죠. 3차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바로 판단해 주셔도 되겠지만 쌤 저는 판단이 안 돼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묶어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n의 3승으로 묶어내면 n의 3승으로 묶어냈을 때 얘는 n의 3승분의 2고 여기 같은 경우는 n분의 3이고 끝에 마이너스 1이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얘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고 얘 마이너스 1로 가는 거니까 앞에 무한대까지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가 된다는 얘기고 1-3번 한번 봅시다. 1-3번이 아니라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 자, 루트 fn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gn이 있어요. 당연히 f와 g는 다항식이고
F와 G는 다항식인데, 자, 우리가 이 형태가 어디로 수렴하는지 조금 알아보려면은 일단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루트에 2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화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얘는 유리할 필요가 없는 게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는? 얘가 더 빨리 증가하잖아. 네. 상세들 사라지니까 얘는 그냥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고, 마찬가지 자 n제곱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루트가 씌워졌는데 뒤에 있는 게 루트 n인 거야. 얘도 굳이 필요가 없겠죠. 얘도 굳이 필요가 없어. 변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할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 무한대로 빠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자 같은 무한대라도 급이 조금씩 다른 거고, 그 급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2차라는 이 차수와 그 다음에 앞에 붙어있는 이 개수들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박빙을 이루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fn과 gn의 뭐가 같아야 되겠어? 최고차항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fn과 gn의 최고차항이 일치할 때만 뭘 해준다? 유리화를 해줘가지고 박빙이 되니까 유리화를 해줘서 식 조작을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의 대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극한의 대소야. 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가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AN 그 다음에 이게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게 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수열의 대소가 이렇게 유지되면은 항상 극한의 대소는 이렇게 갖다가 들어간 채로 유지가 되어서 저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얘는 하나의 정리니까 참인 명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야. 자 참고로 조금 요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거든. 참고로 자 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아 크거나 같다니까 크거나 같다가 들어가네. 그러면 그 논리로 한다라면 AN이 BN보다 작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라는 극한이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라는 극한이 될 때, 이것이 알파랑 베타가 있을 텐데 이 알파가 베타랑 어떻게 되더라? 작다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가 가는 게 아니라 같다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잘했니? 왜냐하면 자 발레를 잡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AN을 n분의 1로 잡고 BN을 n분의 2로 잡았을 때 누가 더 큰데? 얘가 더 크거든요. 얘가 더 커요. 근데 둘 다 0으로 수렴하는 거니까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또 이런 측면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P이면 Q이다고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Q가 연결되는 거니까 따라서 뭐다? P이면 R이다 라는 측면도 될 수 있으니까, 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얘가 되면은 당연히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는 이 녀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얘이면 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는 같다가 안 들어가고 얘는 같다가 들어가는 거니까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에 의해서 얘이면 얘이고, 따라서 얘이면 얘이니까 얘이면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도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크다나 같다나 있든지 상관없이 극한의 세계에서는 같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조임 정리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조임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AN이 BN보다 작거나 같고 마찬가지 BN이 CN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AN이라는 녀석이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 베타라고 수렴한다라고 친다라면 BN이 아니죠. CN입니다. CN이 베타라고 수렴을 한다. 그럼 조건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알파랑 베타가 같아져야 돼. 같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서로 같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BN의 극한이 정해져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bn 자체가 누가 되더라? 그 값이 알파가 되더라. 또는 베타가 되더라.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갖다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하는 조임 정리야. 참임 명제니까 이건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특히 조임 정리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조임 정리는 언제 사용한다? 당연히 극한을 구할 때 사용하겠죠. 근데 어떤 베이스, 그러니까 부등식을 이용해서 부등식이 포함된 극한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조임 정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요거는 푸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기본 1-4번이에요. 기본 1-4번에 보시면 n이 누구보다 an보다 작고 이 an은 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에 sn이 있어요. sn이 어떻게 되더라?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가가지고 an까지 다 더하는 건데 자 sn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SN을 누구로 나눈다? N제곱으로 나눈다는 얘기거든. SN을 N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극한이 누구냐라는 건데 전혀 뭐가 안 나와 있니? AN에 대한 수식이 전혀 안 나와 있고 대소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얘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수식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A1이 누구와? 1과 2 사이에 들어있고 A2는 2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A3도 3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는 건데 한 3개의 부등식 좀 적어보면 질서가 어느 정도 보일 거고 끝에 AN이 N보다는 크고 누구? N 더하기 1보다 작은데 자 누구를? 중간에 있는 이 녀석들을 싹 다 더하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 이게 SN이죠. 이게 SN이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할 수 있고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SN의 범위가 1부터 n까지 합의 등차 수열 또는 1부터 n까지 자연수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쪽은 자 n 플러스 1에서부터 2까지니까 n 더하기 3의 n이 되는 거고 얘를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보내주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조임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 이 얘기입니다. 다 됐어요.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뭐 나머지는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갑시다. 1-6번 볼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연습 1-6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루트의 an의 제곱 더하기 6n이 되는 상황이고 뒤에 마이너스 bn이 있으면서 이 값이 8분의 3이라는 녀석으로 수렴하더라. 상수 a, b 값을 구하는 거고 a 값이 지금은 양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되어야 된다? 무조건 박빙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여기는 지금 루트로 안 씌워져 있는데요 라고 하지마.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앞에 게 무한대가 있으니까 뒤에 있는 거는 루트에 b제곱의 n제곱으로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는 거고 누구랑 누구랑 같다라고 치면 된다. a랑 b제곱이랑 같다라고 두시면 된다는 얘기겠지. 오케이? 그래야지만 뭐가 된다? 수렴할 수 있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뭐부터 한다? 자, 유리화부터 하시면 되겠네요. 자, b제곱이 들어간 상황에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날아가면서 얘가 6n이 되거든요. 오케이? 자, 이거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됩니다.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니까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항이라서 날아갈 거고 분자에는 얘가 남습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아, 우리 이러지 맙시다. 루트에 n 더하기 1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 n이 있어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n이 있고 마이너스 루트에 n제곱 플러스 2n이 있어요. 아,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자 이쪽에도 유리화 때려야 되고 이쪽에도 유리화 때려야 되는데 둘 다 유리화를 때리게 되면 수식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알죠? 여기다가 꼼꼼하게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적고 여기에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여기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이쪽에 적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루트 n 제곱 뭐 적고 플러스 적고 루트 적고 여기 루트 적고 플러스 루트 적으면 정신만 사나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할 거야. 어차피 얘 유리화하게 되면 제곱 빼기 제곱이잖아.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 나오는 결과를 그것만 취합하는 거야. n 플러스 1 빼기 n이랑 밑에다가 이런 것들만 적어주시면 되겠죠. 따로 이렇게 별도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루트에 an 제곱 더하기 6n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 bn이야.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에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자 여기 있는 걸 b제곱이라 둔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b제곱 n제곱 더하기 6n 빼기 b제곱 n제곱이 되면서 밑에 뭐를 적어주면 된다? 루트 b제곱 n제곱 적어주시면 되고 더하기 6n이라고 적고 더하기 bn이라고 적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날아가서 바로 6n이라 적은 거야. 오케이? 잘했니? 그리고 여 밑에다가 이제 뭐만 적어주면 되겠어? 같은 수식만 적어주시면 되겠지. 같은 수식만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고 리미트가 이제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위에 몇 차? 1차야. 밑에 몇 차? 1차야. 그럼 1차분의 1차니까 개수비로 갈 거고 분자는 6이고 얘 같은 경우는 뭐다? b랑 여기도 최고차가 b가 나올 거니까 2b가 되겠죠. 2b가 얼마가 된다? 8분의 3이 될 거니까 b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될 수밖에 없겠죠. b값이 8이니까 a값은 64가 되겠네.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고 등비수열 극한 살짝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그치?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